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3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하기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린 스타트업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이 됐다라면 이를 빠르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실제 고객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정교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회차에서는 앞서 우리가 수립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9블록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평가해보는,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과 그 모델을 수정한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하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형태로,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을 우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통해서 나온 거를 평가를 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할지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돌아가면서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되겠죠. 자,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를 할 때 각 항목별로 우리가 9블록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9블록에 있는 각 블록별로 그거를 실제 고객 테스트를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실제 고객을 만나고 파트너와 협업을 하면서 비용과 수익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파악해야 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다행히도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들을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구성 요소들을 한번 상세히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세그먼트죠. 그 첫 번째 블럭인 고객 세그먼트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런 항목들을 조사를 하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죠. 고객의 이탈률이 어느 정도 낮은지, 그리고 고객층이 잘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지, 신규 고객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블록을 한번 검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블록인 가치 제한 부분입니다. 나의 제품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에 잘 맞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제품 서비스 사용에 만족해 하는지, 그리고 나의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끌어들여지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채널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채널이 그 비용 대비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지 그 접근성을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범위의 경제의 효과, 즉 다른 제품 서비스 생산을 할 경우에 현재 채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채널이 고객의 세그먼트하고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계 블록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객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 고객 세그먼트하고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고객이 우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서비스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 이거는 전환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환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브랜드가 구축되어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익원이 있습니다. 수익원은 높은 이윤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내 제품 서비스를 판매를 하면서 이게 실제 이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익이 예측 가능한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는 반복적인 고객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반복 구매를 하고 있는 고객이 있는지, 그리고 수익원이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비용을 발생시키기 전에 수익을 얻고 있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만들어내기 전에
실제 만들어내기 전에 고객들이 구매하는 제품인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이 기꺼이 이거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청구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누구나 지출 가능한 가격 범위에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고객이 다른 요소에 대해서 어떤 지갑을 열 수 있는 거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파트너들과 교차 판매가 가능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런 기회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른 수익원을 더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자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핵심 자원이 경쟁자들이 복제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자원 수요가 예측 가능한지, 그리고 핵심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활동입니다. 핵심 활동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핵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 활동을 다른 누군가가 모방하기 어려운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핵심 활동을 통해서 나온 결과, 실행 결과가 되겠죠. 실행 결과가 어떠한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수행과 아웃소싱 업무 수행의 균형이 잘 맞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파트너십이죠. 핵심 파트너십을 파악하려면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내부적으로 집중이 잘 되고 있고 필요할 때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 파트너들과 원만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가 있죠. 비용 구조는 우리의 핵심 자원은 경쟁자들이 복제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수요가 예측 가능한지, 그리고 핵심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하기의 사례입니다. 네슬레의 사례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네슬레의 한 계열사죠. 네스프레소. 이 네스프레소 시스템이 그냥 캡슐 형태의 어떤 시스템인 거죠. 이게 그 1976년도에 이게 특허 출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네슬레는 그 네스카페 브랜드로 그 인스턴트 커피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원두 커피에 대해서는 좀 약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캡슐을 통해서 원두를 즐길 수 있게끔 이걸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986년도에 네스프레소라는 독립회사로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죠. 그 처음에 이 네스프레소에서는 오피스 시장을 겨냥을 했다고 합니다. 오피스 시장을 겨냥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네스프레소의 매출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요. 예상보단 훨씬 팔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매출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 장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커피 머신 재고만 잔뜩 쌓아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988년도에 새로운 CEO가 들어오게 되죠. 그 새로운 CEO가 임명이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고객 세그먼트를 바꾸기 시작했죠. 오피스에서 고소득층 가정 쪽으로 변경을 한 거죠. 일반 가정으로, 그러니까 가정 쪽으로, 오피스에서 가정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가정에 맞게끔, 가정의 환경에 맞게끔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채널 같은 경우는 네슬레라는 회사가 기존 채널은 일반적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채널을 확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가정으로 그렇게 그 고객 세그먼트를 바꾸면서 우편으로도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 제품 서비스를 보낼 수 있게끔 우편으로 직접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략이 먹혔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네슬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스마켓 위주로 공략을 했던 거를 채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을 거두면서 연평균 35%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는 그 유통 채널 자체가 우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슬레의 전통적인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서 채널이라든가 어떤 자원, 활동들을 수정한 거죠. 고객 세그먼트에 맞게끔, 시장 상황에 맞게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 나간 것이죠. 이게 사실 검증,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하기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